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홍 영상도 AP 영상도 매일 꾸준히 챙겨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전반적인 시장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셔서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무 어렵게 주식에 대해서 용어를 써가면서 얘기하는데 용재님께서는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주식을 공부하다 보니 궁금한 게 생겨서 글을 남깁니다. 외국인이 매집 중인 종목이 꼭 좋은 걸까요? 흔히들 우리가 세력이라고 말하는 주체에 외국인도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수급 주체가 되어서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면 상승 생명이 짧지 않나요? 시세를 주고 빠지게 되면 결국 물리는 것은 개미들이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외국인이 많이 산 주식을 보라고 하는지, 왜 외국인이 바닥에서 매집하고 있는 주식을 보라고 하는지, 이러한 점들이 궁금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AI 반도체를 눈여겨보라 하셨는데 SK 하이닉스도 10개월 만에 10만 원을 달하고 삼성전자도 7만 전자 붙기가 코앞인데 반도체와 AI 반도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길래 반응하는 건가요? 주식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찍어주시면 잘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 주체가 항상 있죠. 크게 보자 그러자면 세 가지 주체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 그 다음에 하나는 기관, 그 다음에 하나는 마지막으로 외국인,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많이 반영을 하는 게 기관 투자자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을 볼 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외인과 기관, 그 다음에 개인의 가장 큰 차이점들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자금력의 차이. 외인과 기관들은 자금력이 개인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밀집성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 100억을 주면 개인들은 말 그대로 개인이기 때문에 100명의 생각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돈이 많이 분산되는 효과가 일어나는데, 기관과 외인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 그 다음에 외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쥐어주게 되면 얘네들은 돈이 분산이 되지 않고 특정 지역에 돈이 모이게 되는 밀집 효과가 좀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 내용인데, 바로 기간의 차이. 개인들이 종목을 사서 가지고 있는 기간의 영역과, 그 다음에 기관과 외인 투자자들이 종목을 사서 버티고 있는 기간의 영역이 서로 좀 많이 다른 모습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인 투자자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간단한 게 또 나오죠. 그러면 기관이 많이 사는 종목, 외국인이 많이 사는 종목만 사게 되면 우리도 수익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자, 그거는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자, 기관과 외인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항상 기관과 외인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기관과 외인이 어느 종목을 순매수하는지를 체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꼭 그 종목을 얘네들이 산다 그래서 그 종목이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라, 얘네들이 현재 어떠한 분야에, 어떠한 산업에, 어떠한 업종에 집중적으로 돈을 넣고 있느냐, 이걸 본다는 거죠. 결국은 얘네들이 돈이 많이 들어간 걸 보게 되면 결국은 대형주 위주로 돈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자금의 규모가 워낙 크니까. 그러면 일례로 한번 들어보자 그런다면,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떨어진 것 대비해서 상승폭이 좀 많이 나와 있는 편이에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자,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4,400억 정도를 매수를 때려놨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600억 정도를 매수를 해냈어요. 그럼 이 두 종목의 대표적인 건 뭐예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파이는 뭡니까? 바로 반도체 산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반도체에 얘네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서 가격을 끌어올리게 되면,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밑에 깔려져 있는 중소형주들은 얼마나 많냐 이거죠. 그러면 얘네들도 같이 대장주를 따라 대형주가 움직이니까 같이 따라가는 효과가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산업 자체가 올라오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사는 종목을 체크하는 이유는 그게 무조건 올라가기 때문에 사야 되는 거,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최근에 어떤 종목과 어떤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얘 때문에 밑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 지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외인들의, 기관 투자들의 포지션 자체를 보면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실질적으로 2차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2차전지 쪽에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오니 2차전지 대장을 비롯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먼저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밑에 후행주자들이, 밑에 깔아져 있는 업체들이 같이 치고 올라오는 경향이 나오기 때문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죠? 이게
늘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슈와 상승에 대한 이유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왜 올라가느냐, 상승에 대한 이슈가 막 이유가 붙게 되는 거고, 떨어지게 되면 왜 떨어지냐에 대한 이유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이게 모든 매스미디어들과 뉴스와 이슈들은 그렇게 발생을 합니다.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게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고, 하락하게 되면 하락하게 되는 이유를 갖다 붙여요. 얼마 전까지도 반도체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재작년에 고점을 찍고 나서 많이 빠졌을 때, 그때는 갖다가 전부 다 안 좋은 뉴스들만 갖다 때렸거든요. 원자재 값이 뭐 상승을 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수요가 많이 줄었다, 중국의 뭐 반도체가 치고 올라온다, 미국에서는 IRA 법안이 통과가 됐다 등등, 이러한 이슈로 갖다 다 빠졌거든요. 근데 솔직히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주식은 올라가게 되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삼성전자가 48,000원, 5만원대에서 10만원까지 2배 올라갔으면 거기에서 한 30% 40% 떨어졌다가 다시 자리 잡고 올라가는 거는 주식에 있어서 당연한 이치거든요. 근데 그 떨어지는 이유를 마치 삼성전자가 무슨 큰 문제가 있고 뭐 세계적인 악재가 있고, 물론 그게 없지 않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거는 갖다가 붙이기 나름이라니까요. 지금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이유는 또 갑자기 어떠한 이슈들이 나와서 그러냐? 시장 환경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어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지금도 어려워요. 적자폭이 계속 키우고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시장은 반대로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갖다 이유를 또 갖다 붙이는 거야. 무슨 이유를 갖다 붙이느냐? 금융지표는 실물경제 6개월 선반영이다. 그래서 미리 선행지표가 되는 게 금융지표가 되기 때문에 금융시장 자체는 실물경제의 어려움은 지금 있지만 당장 5개월 6개월 뒤에 모습을 또 예측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구간은 끝났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 그 다음에 또 AI가 등장을 해서 AI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앞으로 반메모리 반도체든 이런 반도체 부분들이 계속해서 공급이 나올 수밖에 없다 등등, 이러한 이슈를 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다가 또 꺾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또 꺾는 갖다 이유를 갖다가 붙이는 게 당연한 겁니다. 물론 주식이라는 게 1년 360일 오를 수 없는 부분이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다시 떨어지면 또 조정을 받고 박스권을 거치고 횡보를 기간을 거쳐서 또 다시 올라가는 사이클이 있는 거지만, 특히 대형주일수록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들과 기관을 보면서 봐야 될 거는, 얘네들이 어떠한 포지션을 갖고 어떠한 업종에 대해서 얘네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가, 관심이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항상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런다면, 부동산에서 정말 부동산 재테크로 이름을 날리거나 부동산 재테크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전국의 땅을 쫙 둘러보더니, 아, 이쪽 땅이 좀 괜찮은 것 같아, 난 이쪽에다가 좀 사봐야 되겠어 땅을. 그러면 부동산 대가를 따라가는 밑에 사람들이 없냐 이거죠. 제 말은, 야, 그 사람이 이번에 부동산으로 엄청난 거물인데 A 지역에다가 땅을 좀 사놨대. 아, 우리는 저렇게 많이 못 사니까 옆에 가고 밑에 땅이라도 조금씩 사보자, 이런 효과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식시장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먼저 앞장서 가지고 매수를 때려주게 되면 우리들은 거기에 맞춰서 종목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여기 이분도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 주식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해가 되지 않은 영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주식을 20년째 하고 있지만, 야, 이게 이 자리에서 왜 올라가지? 이게 이 자리에서 왜 떨어지지? 왜 이 산업이 발전을 못하고 있는 거지? 등등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들은 일반적인 투자자들이에요. 우리는 반도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반도체 전공자들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는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의 전공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너무나 많다 이거야. 왜? 우리는 다양한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되고 다양한 업종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또 돌아가는 판때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공부해야 되고 저것도 공부해야 되고 저것도 공부해야 되고 공부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죠. 근데 제가 주식을 하면서 느낀 거는, 세상 주식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분석하고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정확한 매매 원칙만 있으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관점의 차이인 건데, 2차 전지가 얼마 전까지 또는 요즘 반도체가 계속 핫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핫한 종목들을, 반도체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2차 전지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들이랑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야, 대세는 2차 전지고 반도체인데 왜 그걸 안 따라가, 당연히 사야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난 반도체와 2차 전지 잘 몰라, 난 매매를 이쪽으로 안 하고 그냥 내가 아는 분야로 그냥 매매를 할래, 아는 업종이나 아는 종목을 그냥 차라리 매매를 할래 라고 하는 부분과 과연 어느 게 더 맞는 의견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이 의견도 맞고 이 의견도 맞아. 주식에 대해서 왕도는 없는 거야. 왕도는 없는 것이고, 주식에 대해서 늘 정해진 법은 없으니 본인이 잘하는 걸 하는 게 최고야. 외국인 매수 종목, 매도 종목 굳이 나도 그래. 얘네들이 집중 매수하고 뭐 한다 그래서, 아, 얘네들이 요즘 미친듯이 반도체 쪽으로 사는구나. 아, 그래?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 아, 그런가 보네 라고
된다고 할 정도만 하고 넘어가는 케이스들도 많아. 지금도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72,000원, 3,000원 구간 되니까 지금이라도 삼성전자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의견이 또 엄청나게 나뉘기 시작했어. 아니다, 이제는 암흑의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대세를 따라야 된다.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7만원 구간에서 사야 된다는 의견과, 아니다, 단기간에 기술적 반등으로 다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떨어질 것이다, 좀 기다렸다가 사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누구의 의견이 맞냐 이거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야. 단지 5분 앞도 우리가 예상을 못 하는데 몇 개월 뒤 몇 년의 주가를 어떻게 우리가 예측하냐 이거지. 다만 결국에는 어떠한 선택을 하든 간에 여기서 지금 사는 사람도 리스크를 감내를 하고 사는 거고, 안 사고 버텼다가 저 밑에서 살려고 하는 분들도 리스크를 생각해서 하는 거고, 결국에는 본인이 어떠한 매매 전략을 선택을 하든 간에 가장 리스크가 적는 방법으로 매매를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하지. 아니지. 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주식하기가 쉬워. 장이 종료가 되게 되면 그날 하루 외국인 순매수 종목과 매도 종목이 나오게 돼. 근데 그것만 보고 보면 순매수만 많이 한 종목을 하면 되겠지. 근데 중요한 것도 뭐냐면 순매수를 오늘 당일날 많이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순매수가 얼마만큼 올라가고 있느냐. 반대로 기관과 외인이 샀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떨어지는 종목들도 바글바글해. 나 모르지. 주가가 떨어지는데 이유가 뭐 안 좋은 악재가 있는가 보지. 모든 형상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다니까. 쌍끌이 종목도 있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사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이 순매수 투자량 보게 되게 되면 정말 많이 계속 사고 있는 게 보여. 그래도 주가가 안 올라. 파는 놈들이 그만큼 많으니까. 기관과 외인이 사재 끼면 반대로 누가 팔아? 개인들이 갖다 팔잖아. 개인들이 파는 물량이 더 훨씬 많게 된다 그런다면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지. 이해 가?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이라 같아서 절대 단순한 뭐 수치와 지표만으로도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있는 환경이 안 돼. 외국인이 순매수한다 해서 무조건 좋다? 그러면 주식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친구고, 야, 그렇게 되면 얼마나 편해. 나도 편하게 외국인이 사는 종목, 기관이 사는 종목만 나도 열심히 사면 되는데.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고. 상반기가 뭐 2차전지, 뭐 반대가 뭐 하반기가 뭐 반도체, 누가 말한 건데? 애널리스트 누가? 늘 말하지. 주식은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고. 한치 앞도 모르는데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되고 뭐가 업종 주도할지 어떻게 알아. 코로나 터질 거 예상이나 했겠어? 아무도 예상 못해. 너 오늘 아침에 경고 문자 받았어 못 받았어? 재난 문자. 대한민국 사무소 처음 받아봤어. 6시 반에. 나 무슨 전쟁 난 줄 알았어.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겠어? 내일 모레 뭐가 누가 됐든 미사일 발사 때려버리게 되면 끝나는 거야. 뭔 2차 전지고 나발이고 뭐가 있어. 도망가기 바쁠 텐데. 안 그래? 다만 업종에 대한 관심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지. 반도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현재 흐름이 어떻게 되고. 늘 그렇지만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은 안 쳐다보는 게 정답이다. 항상 우리는 좋은 종목을 저점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좋은 종목을 비싼 가격에 살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 점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남겨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주식 상담소는 아래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